관성이 만약에 고집을 부리는데 이게 최악이 된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네 안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경찰이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너씨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관성이 고집을 부리면. 안녕하세요.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행과 십성별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가 아니고 부립디다입니다. 제가 오행과 십성에 따라 정말 고집이 강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된통 당했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가 아니고 고집을 부립디다입니다. 니다와 디다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자, 오늘도 제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맨 처음 이야기할 주제는 목오행입니다. 목오행. 목오행이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되게 어린이같이 순수한 그런 고집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쉽게 말하면 어린이가 떼쓰는 거하고 같습니다. 떼쓰는 것과 같다. 나 저거 먹고 싶어요. 나 놀고 싶어. 저거 내가 갖고 싶어. 막 떼쓰는 거예요. 목오행의 고집이 어린이처럼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순수한 건 목오행이잖아요. 실제 어린이들이 목오행의 성격이 가장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목을 두고 봄의 기운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씨앗이 물을 맞은 다음에 땅을 뚫고 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직이라고도 하고요. 분출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뚫고 올라가는 힘이 강한 거거든요. 적천수를 보면 간목참천이란 말이 있어요. 간목참천. 간목이 하늘을 찢어 발길듯이 강하게 위로 솟구치는 그런 양상을 간목참천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참이 참수하다 할 때 그 참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어린이들이 실제 목오행과 같은 성격이 강해요. 직진하기 때문에 한 곳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찻길에 있는 어린이를 부르면 위험해요. 왜? 누구야? 라고 하고 부르면 그 아이가 하고 쳐다보고 엄마다 하고 차가 오는 걸 안 보고 무조건 뛰쳐나가거든요. 시야가 넓지가 않아요. 그게 목오행의 단점인데 이게 고집으로 나타나면 딱 하나만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갖고야 말겠다는 순수한 고집으로 드러나요. 오행이 확장되면 화가 되죠. 화오행의 고집은 또 목오행과 많이 다릅니다. 화오행은 목오행이 시작하는 기운이었다면 화오행은 무성하게 확장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딱 바라는 게 생겼어요. 목오행처럼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바라는 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오행이 강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성질이 정말 불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장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기도 한데 뭐가 없죠?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오행은 유독 다른 오행과 다르게 고집이 강하다거나 집념의 기상이 강하다거나 이런 걸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화오행이 만약에 강한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러면 일단 침착하게 받아주시면 제풀에 그냥 지칩니다. 본인이 막 화내다가도 내가 뭐 때문에 화내고 있었더라? 까먹어요. 그런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집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토오행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토오행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약간 모든 오행 중에서 고립에 가까운 고집입니다. 이 토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그런 게 있거든요. 지지에서 토가 형성되면 우리가 고지라고 하잖아요. 참고 토의 성격은 과거로부터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해 기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가 만약에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강한 확신의 근거가 뭐냐? 바로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 과거에 자기가 겪은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어떤 신념이 굳건하게 딱 자리 잡은 거에 기반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의 고립도 진짜 엄청난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토하고 마찬가지로 똥고집인 오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이 다음에 할게요. 제가 좀 더 나아가면 천간에서 무토하고 기토가 있잖아요. 근데 무토하고 기토는 충이 없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극만 있잖아요. 왜 충이 없냐? 이 토 오행은 중화하고 중용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신뢰. 딱 가운데에서 중심을 지키는 그런 신뢰를 상징하죠. 그래서 토의 고집이 변화 가능성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만약에 토오행이 강하다. 근데 그 친구가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좀 피곤해요. 화오행의 고집은 빨리 꺼지는데 토오행의 고집은 좀 깁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꺾질 않아요. 그러면 금오행의 고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금오행의 고집은 이 금이 계절로 보면 가을이잖아요. 하나의 열매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완결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강한 주체성에 기반한 고집입니다. 이 금오행이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딱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인 고집 중에서도 저는 완성형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성형 고집이다. 고집의 끝판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 고집이 한번 꼬장을 부린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해도 잘 설득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금 고집이 무시무시해요. 그러면 수오행은 어떻게 고집을 부릴까요? 수오행은 외부적인 움직임을 멈추고 내부로 응축하는 기운이잖아요. 겨울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가 재밌는 게 네모난 컵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고 동그란 컵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되죠. 컵의 형태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따른 융통성이 가장 뛰어난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이야기로 하면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토오행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토가 수를 또 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큰 되게 유연한 힘이거든요. 수가. 그래서 수가 고집이 있더라도 잘 드러내질 않고요. 외부 조건에 따라서 그 선택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수는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쟤는 고집이 있는 건가? 자기 줏대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공부했으니까 잠깐 화오행하고요 금오행의 혁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혁명성. 이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됐을 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고집스러움, 분노 이런 기운을 발산하는 이 혁명성, 이게 어떻게 오행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제대로 알게 되면 오행의 본질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화가 가진 혁명성이 이상주의적 열망을 바탕으로 한다면 금이 가진 혁명성은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확신에 가까운 그런 욕망에 좀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금 일간의 대통령들이 몇 명 있었죠. 과거로부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해요. 왜냐? 이 금오행이 매우 강한 주체성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뜻을 잘 꺾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확신에 차 있으면 그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금이 한번 고집을 부리는데 꺾인다? 그러면 엄청나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 이번에는 십성별 고집으로 넘어가 볼게요. 십성별 고집. 비겁의 경우 어떻게 고집을 부릴까요? 비겁은 일단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비겁이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내가 맞다 이 새끼들아, 내가 맞다, 내가 맞다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릴 것 같아요. 만약 인성이 고집을 부린다면 인성은 통찰과 사유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성이 고집을 부린다. 이거는 비겁이 내가 맞다니까 라고 한다면 인성은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식신은요? 식신은 삶에서 좀 여유로움을 추구하잖아요. 상관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좀 피합니다. 식신이 어떤 대화가 잘 안 될 때 뭐라고 하냐? 그냥 에이 뭐 형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아직도 손가락이 안 나와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식신이 이야기를 한다면 상관은 속으로 뭘 품냐? 반항심을 품습니다. 반항심. 그래서 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이 새끼들아 라고 하겠죠.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상관의 고집입니다. 그러면 재성의 고집은 뭘까요? 재성의 고집은 사회적 경험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명예나 체면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고집이 발현된다면 재성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 그 일 해봤어? 너 뭐 해봤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면 공사 해봤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재성은 네가 그만큼 벌어봤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관성은 명예나 체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사회적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치 가지고 있던 것 마냥 자기와 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만약에 고집을 부리는데 이게 최악이 된다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 니네 안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경찰이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관성의 고집을 부리면. 어쨌든 제가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인성, 그리고 비겁, 그리고 만약에 식상이 모두 강한 사람이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해봐서 아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 라고 우기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요새 영상 올리는 게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ES24 주최로 서울에서 북토크를 하고요. 그리고 3주 후에는 서울공소에서 명리 기초 강좌를 열려고 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신청하고 싶다 또는 ES24 북토크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 거 책 어디서 구입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다라고 했는데 이걸 많이 못 찾으시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면 이 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제가 여기 관련된 링크들 쭉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점점 더보기를 꼭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북토크 참여하는 링크, 철공소 수강 링크, 책 구매할 수 있는 곳 링크 전부 다 점점점 더보기 누르면 보실 수 있게끔 영상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파이 여러분 모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